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연합 동해 훈련을 두고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여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현명한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명진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난 5월 나토 정상회담 가기 전까지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훈련이 시작이 되고 그것 최초로 또 안규백 국방 국회의원이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50km 공해상이라고 하지만 독도의 인근에서 시작하는 첫 훈련이고 그리고 그게 잠수함 탐지 훈련인데 그 탐지 추적을 넘어가지고 요격 훈련까지 하게 돼서 지금 여야 공방이 거세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제주도 남방이나 또 하와이 이런 데서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독도 근처에서 훈련이 시작되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본이라는 것은 독도라는 것은 아직 우리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은 국민들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이 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일 국방이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송기석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한미일 그 합동 훈련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약속했던 그 훈련 예정대로 진행한 것뿐입니다. 네. 최근에 한반도 상황을 봐야 됩니다. 벌써 9월 초에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한 지역을 특정을 해서 전술핵 부대 운용 훈련을 했습니다. 나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어쩌면 정말 이 한반도가 북한에 의해서 핵 미사일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핵 위협을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심지어 우리 한국 남한도 핵 이게 개발해야 된다. 또는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 뭐 전략자산 뭐 이거 전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이 긴장 완화가 우선이겠죠. 근데 또한 그에 못지않게 대화 못지않게 우리가 안보를 우리 힘에 의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일본의 그런 능력들도 뭐 잠수함 탐지 능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훈련을 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지 이걸 가지고 친일 뭐 이렇게 국방 이것은 지나치게 뭐 프레임 이렇게 이건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송기석 변호사와 또 우리 김명진 대표님이 나오니까 더 집중이 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말씀을 또 저희가 치열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리스트가 이제 일단락되면서 국민의힘의 이제 차기 당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승민 전 의원이 1위에 올라서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의견을 송기석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역대 우리 그 보수정당, 집권한 보수정당의 그 당대표, 뽑기 위한 전당대회는 지금까지 쭉 관례를 보면 특히 또 이번 당대표는 다음 22대 총선의 공천권까지 행사합니다. 역대 보면 쭉 대통령의 의정,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제 윤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게 아무래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이제 가처분 등 이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반윤, 뭐 여기에 뭐 집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현재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지지율이 높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또 높은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그 정도인데요. 그러나 역시 아마 시기도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는 것은 내년 초 아니겠나 1월 아니면 2월 정도일 텐데 역시 윤심의 향배가 결국 당대표 선거에서 결론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게 그대로 잘 적용이 될지 아니면 반윤심이 또 치고 올라올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할 텐데 이에 대해서 김명진 대표님 한 말씀. 우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징계는 한국 정치사의 토사구팽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친정체제의 걸림돌이 된다면 누구든지 이 국민의힘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논리로 다음 전당대회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윤의 선봉에 서 있는 유승민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친윤 인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비서실에서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이제 방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거론되는 분들이 유승민, 유승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김기현, 안철수, 권성동 이런 분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현재 입각해 있는 누구죠? 또 예상해 보시죠.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네. 권영세 장관 이런 분들까지 높일 수가 있고 재미있는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가처분이 기각돼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국회 부의장직위까지 내려놓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자연스럽게 그런 후보군이 나타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금 임기를 더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호사가들은 획기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심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인물들을 또 가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를 송기석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김명진 대표께서 그렇게 예상했는데 상당히 이 예리한 추측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와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가처분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됐건 지난 6일죠. 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렇게 계속 이제 순항하게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그래도 국민들은 좀 더 안심하고 볼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보수 정당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아까 김명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이 또 인지도 높이고 정말 정당 잘 이끌어가면 우리 여의도 정치도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지방 분위기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제 취임한 지 100일 정도가 됐는데 두 분 평가를 자체적으로 이제 여야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지 이제 김명진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100일인데요.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광주와 전남도의 어떤 상생 분위기가 좀 진지해 보여요. 그 전에도 물론 상생을 이야기했지만은 약간 겉돈 측면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단체장이 되면서 두 단체장의 행보가 좀 진지해 보이고 구체적으로 취임하자마자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또 광주 전남 메가시티 구성, 반도체 동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데 그게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은
거기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본인 임기 내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겠다라고 네.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또 실사구시를 국회에 있을 때부터 되게 강조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중심의 의전 문화 없애고 시민 중심의 시민 의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지난주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무등산에 정상에 직접 올라가서 무등산의 군부대를 시민들에게 56만 원에 돌려주겠다. 네네. 이런 선언도 하고 그리고 김영록 지사는 이제 재선지사이고 국회의원을 재선을 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전남도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도지사상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오기 전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쪽 비서실에. 뭘 강조하고 싶냐 그랬더니 정말로 전남도의 이장단들과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간에 의견을 받고 제언을 받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직원들하고도 뭐 간식을 부탁해라는 그런 소통 창구로 만들어서 네. 긴밀하고 협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권 영호남 공동체를 비롯한 8대 행복한 전남 만들기 비전 이걸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착착 진행돼 보였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고 뭔가 열린 마음으로 네. 귀를 열었다 이런 국회의원을 재선을 하셔서 그런 거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공통점으로 느껴지는데 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송기석 변호사님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예, 광주, 전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생, 협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지난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손잡고 뭐 해내겠다고 했지만 공공항 이전 문제 전혀 해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결국 지금 다 이제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인데요. 결국 현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와 원하는 소통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주요 현안 과제들 보니까 그래도 윤석열 이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들하고 많이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높은 점수 주고 싶은 게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단 두 단체장이 이렇게 힘을 합쳤으니까 좀 더 네. 시너지를 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강기정 시장께서 잘 잡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구공항처럼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기부대 양육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형으로 반드시 이뤄내게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무려 30조 원이 드는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했어요. 우리 호남에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 그 200만 평 자리에 우리 광주 호남의 미래 동력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꼭 해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제 국감 끝나고 다음 예산 국회 때 정말 양 도지사 시장이 직접 나서서 발로 뛰어서 꼭 그런 관련된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꼭 따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명진 대표님은 어떻게 또 시장과 도지사에게 바라는 점이라든가 송기석 변호사님 의견 듣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단체장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네. 사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시민과 도민, 시정과 도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누구든지 만나고 설득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의 현안은 서로 굉장하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작처럼 두 분의 단체장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토론하면서 상생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이 두 분 특징은 항상 저희가 이제 방송을 요청을 하면 직접 취재를 해오셔가지고 따끈따끈한 내용을 이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민주도시 본방 토크 시간에 함께해 주신 오늘 두 분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송기석 변호사님 그리고 김명진 대표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